자, 그럼 지금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노탄압 중단, 대통령 고향기행, 철도화물, 대투수용 거부,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해주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양성훈 수석부장님 오셨습니다. 공공운输김혜란 사무실장님 오셨습니다. 화물연대 이본주 부장님 오셨습니다. 화물연대 박원호 수석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화물연대 15개 신병공무들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인사말을 화물연대 이봉주 부장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나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을 선포하고 파업에 돌입해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법이라고 매도되는 나라, 그리고 학생을 비롯해서 군 인력까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런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저희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 노동자들도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철도의 투쟁이 불법인지 저는 아직까지 곰곰이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항상 불법으로 매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현재 전체 노동 진영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합법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그리고 철도 노동자 지도부들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7시에 화물연대 비상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화물연대도 참을 수 없기에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 탄압한다면 화물연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그동안 화물연대 조합원만이 철도 대체성을 거부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화물 노동자들이 철도 수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실천 운동으로 돌입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대체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취재를 하시지만 언론에는 아마 보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지, 그들의 파업이 얼마나 정당한 파업인지 분명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체수송 거부하고 철도투쟁 승리하자! 대체성 거부하고 철도투쟁 승리하자! 철도투쟁 승리하자! 화물하고 철도투쟁 대체성 화물연대 단결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연대 단결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하고 철도투쟁 대체성 예, 다음 발언으로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투쟁 경과와 노조 탄압 상황을 우리 전병일 부곡 철도 서지원사나 부곡 진영 동지께서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철도노조 부곡차장지부장 전병일입니다. 오늘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우리 화물연대 동지들께서 대체수송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철도노조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발 KTX를 분할하는 이사회를 12월 10일 철도공사는 예고하고 있었고요. 저희 철도노조에서는 KTX 수소발을 분할하는 이사회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12월 9일 0910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날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소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12월 9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지 오늘로써 10일차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를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만 말만 하고 있지 속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노조는 노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600명이 넘는 직위의제를 조합원을 직위의제하고 있고 175명에 대한 간부들을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현재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검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70여 명에 대한 고소고발 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철도공사는 오늘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정부는 대화의 장에 나오십시오. 국민의 70% 이상이 철도 민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노조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19일날 다시 한번 전 국민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수석부회장이신 양성민 동지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동기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동기들이 이런 결단에 아마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고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오늘 아마 감동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도의 파업은 합법적입니다.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히 파업에 따른 사측과 국민의 불편은 당연합니다. 마치 국민이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 국민판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BS, YTN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자분들, 우리 기자 동기들 나와서 주도주장을 하지만은 들어가서 전부 다 잘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자신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철도 파업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동기들의 힘찬 결의와 안가가 철도 동기들에게 끝장 투쟁을 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희는 광우병 촛불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론 노동자들이 어떤 결의를 했습니까? 광우병 오기 절대로 수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국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기들의 힘찬 투쟁으로 철도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박근혜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철도공사 사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철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 철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잡아가려고 하는 철도의 지도부와 그리고 8,000명, 9,000명에 해당되는 직위의제를 당한 우리 소중한 철도 노동자가 철도의 정상화 그리고 국민 철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겁박에 절대로 해놓듯이 마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합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관건 부정선거로 정권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만이 이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회적 협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촉구합니다. 철도 정상화는 철도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바로 수서울 KTX 면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소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도를 국민 철도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구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철도 투쟁이 민주노총의 사활을 걸린 투쟁, 전체 노동자의 사활을 걸린 투쟁으로 간주하고 승리 투쟁 한 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80만 조합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광원 동지의 힘찬 연대투쟁이 철도투쟁의 승리 꼭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우리 공공운전노조 김혜란 사무처장님의 발언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그리고 악랄한 자본의 노동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그리고 철도 화물의 배체 수송을 거부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화물연대 동지들에게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 14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요새 TV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인지
박근혜인지 헷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예. 지금 새누리와 박근혜는 북한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할 건지 매우 궁금한, 그리고 진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정한 종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최장기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일차입니다. 2012년 12월 17일은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일 때 철도 민영화를 이명박이 추진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다고 대통령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선이 된 그날입니다. 그러나 만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박근혜의 정치적인 행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복을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 나라말로 짓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치라는 대통령을 뽑은 거지 한복 맵시를 보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요 외국말을 잘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고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달이 2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누군들 박근혜의 그 말에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0만이 넘는 노인들은 박근혜를 뽑았을 것입니다. 4대 족중 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다 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가게가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아픈 가족이 있는 그 집에서 박근혜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무상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밥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자기 약속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오늘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은 이 파업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에게 비정상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철도 민영화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이미 임기가 10달이 지난 이 사회들을 모아놓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 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영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본가들에게 돈을 받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돈 되는 공공기관을 쪼가리 내서 그걸 다시 자본가들에게 나눠 되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돌아온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것이 민영화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민영화를 차곡차곡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집권을 한데 공을 세운 보훈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받고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비탄지요 운영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거에 주촉이 정부이고 자본가이고 그리고 그들의 끈아부리였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을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늘도 돈이 되지 않는 경의선과 지역에 있는 선을 민간에 팔아버리겠다고 벌써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민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철도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지금 돈이 되고 있는 KTX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그 돈으로 돈이 되지 않는 민간 지역 오지까지 철도가 핏줄처럼 골고루 가게 해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하게 하는 이것이 민영화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힘
약속했었고 그것을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사회 나가서 취업하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이 초롱성 같을 것 같은 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들의 귀를 열게 했고 입을 열게 했고 눈을 튀게 했습니다. 안녕들 하시지 않은 국민들이 그 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 속에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이 정당한 파업이 국민들을 다시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물동지들 투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이 꼼수천지인 수사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겠고 그리고 내일 20일이면 연호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사회적인 대기구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고한 투쟁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다.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대통령의 공약이다.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파업을 하고 철폐 됐어. 강고한 연대투쟁 철도투쟁 승리하자. 강원 연대투쟁 철도투쟁 승리하자. 철도투쟁 승리하자. 파업을 하고 철폐 됐어. 화물연대 단결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연대 단결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파업을 하고 철폐 됐어. 대표수송 거부하여 철도투쟁 승리하자. 대표수송 거부하여 철도투쟁 승리하자. 철도투쟁 승리하자. 파업을 하고 철폐 됐어.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화물연대 본부 박원호 수석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연대 수석부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 오신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자분들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려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은 기자를 보면은 조금은 반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민영화 조지, 노조 통합분쇄, 대통령 군의 기원을 위한 화물연대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통합이 도로를 넘어서고 있다. 12월 9일 대한민국의 일격과 화물운송을 담당해온 철도노동자들의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하러 간지 열흘이 되었다. 절대다수의 국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철회 여부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탄압만 일삼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경찰은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여기에 김명훈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철도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잡아들이라고 했다. 정병 차량으로 에어사인 문제로 처한 건물은 일촉즉발의 김영남이 감돌고 있다. 직위해제 8,565명 194명에 대한 고소고발 그리고 체포영장을 추가로 170명까지 확대하겠다며 탄압의 용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연대 투쟁할 것이다. 수소방 KTX 주식회사 설립은 국민철도를 강남 쪽에 재벌과 외국 자본의 밀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요금 인상, 안전 위협, 일반 열차와 지방선 운행 축소 및 폐지를 불러올 것이다. 절대다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철도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을 시키고 국민철도로 그대로
끝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철도 보험의 승리를 위해 철도 노동자와 함께 부정할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대체 수정을 거부하고 비주화는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철도 보합 도입과 동시에 화물연대는 전주화만에게 대체 수정 거부의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제 화물 차량을 이용한 육상운송으로서의 대체 수정 거부를 비주화만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천, 부산, 의왕의시리, 광양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 집중 선거 비주화만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반대 노조통합중단 대통령공항 이행 등의 문구가 적힌 차량 연수막 천장을 조작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화물연대와 국민에게 철도보험의 정당성을 알려나가며 대체수준 거부를 동참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둘,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되는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정부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 및 결의계에 이르는 실효중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역시 15개 지부 차원에서 지역별 투쟁과 집회에 적극 결합하여 국민철도 사수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전국민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셋, 철도 노조의 대란이 가속화될 경우 대체 운송 거부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 정치를 위해 총포함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정부가 사태를 못방하고 철도에 대한 공급력 투입 등 방안을 개선한다면 대체수준 거부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2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강공원 연대투쟁 촛불투쟁 승리하자. 강원 연대투쟁 촛불투쟁 승리하자. 촛불투쟁 승리하자. 화물 집회 그래서 화물연대 행정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연대 행정투쟁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 집회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물차 차량에 대한 현수막 부착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호 한 번씩만 외쳐주시죠. 뭐 나갈까요? 예, 예. 철도법 정당하다.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법 정당하다.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화물 집회 그래서 민주노총 앉아, 앞에 앉아. 철도투쟁 승리하자. 철도투쟁 승리하자. 철도투쟁 승리하자. 화물 집회 그래서 코레일하고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류의 장기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철도 노조가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철도 집행부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만히 추구하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있고요. 더군다나 국민의 70% 이상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방법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오히려 산업을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화물연대도 파업이나 이런 투쟁만 들어가면 항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지원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연행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개최성을 언제까지 거부하고 할 건지. 개최성 현재 오늘까지는 우리 조합원들만 개최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별로 효력이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후에 전체 대조합원까지 포괄해서 개최성을 거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점별로 선전전이나 아니면 설치 작업 등을 통해서 빠르게 개최성을 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